네, 매주 목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흥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이 사실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너네 한 3일 내렸다고 그래? 우리 코인은 한 달 내내 내렸어.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좀 몇 개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92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약 10만 3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약 4.82%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주 초에는 이제 1억 5,750이죠. 그래서 약 1억 6천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 정말 급락을 해서 1억 4,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주중에 1억 6천만 원과 1억 4,300만 원을 비교해 보면은 약 10% 가까운 하락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달러 환산을 해보면은 이때 어제 떨어졌었을 때가 이제 10만 달러 밑으로 잠깐 이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회복했지만요. 심리적 지지선인 10만 달러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월 초에 어제 발생한 이 급락을 포함해서 10월 초에도 한번 급락이 발생했었죠.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외 변수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한 뒤에 이 가상자산 시장 내의 자체적인 이유로 이 하락폭이 급속히 증폭됐다는 것이죠. 10월 초에는 이제 미중 갈등 트리거에 이어서 대규모 청산으로 이제 급락폭이 커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위험자산의 이제 거품 우려라고 하는 투자 시장의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이 하락의 트리거가 작동을 했다가 대규모 해킹 피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고유의 문제로 또다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위험자산 대비 코인 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시장 내부 변수, 여기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킹과 같은 사고는 사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정말 돌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10만 달러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지선을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우려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잠깐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비트코인 20만 달러 달성은 이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12만 달러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원화로는 약 49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3,3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대비 하락폭을 보면은 이 밑에 빨간색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0.98이죠. 비트코인 대비 근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간 가격 차트의 모양은 아까 확인하셨던 비트코인의 차트와 모양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을 감안해보면 이 주중 최고점과 주중 최저점의 진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주 초에는 560만 원대를 이제 기록을 했다가 점점 오면서 전날 이제 급락했을 때는 이제 44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하락폭이 무려 20%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발란스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이 프로토콜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한 것이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 북한의 해킹 그룹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이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의 이 소행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대규모 해킹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당분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이제 상위 알트코인들의 주간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리플부터 쭉쭉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하락으로 표시되어 있는 특히나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투자 심리가 매우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두 자릿수 하락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적인 문제로 인한 하락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각 코인별 차별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해킹 사건 때문에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17위, 약 18위 정도에 있는 코인, 이제 가장 밑에 보이는군요. 16위인 지캐시라고 하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코인이 수혜를 좀 보아서 지금 주간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63%를 기록하고 있죠. 급등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캐시 이외에도 다른 이제 보안, 프라이버시 관련 코인들이 상대적인 관심을 받아서 급등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이제 올해 간간히 알트코인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였었는데 이번 해킹 사건으로 수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심리적 지지선이 10만 달러를 좀 깨기도 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좀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 2배 넘는 급락폭을 보이면서 한 주 새 1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다른 알트코인도 역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피해가지 못했단 한 주간의 좀 이야기를 짚어주셨네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뭐 코인 시장 약세장 진입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분간 상승장 반등은 좀 힘들까요? 네, 참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예, 아나운서님도 계속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요. 10월 초에 한번 같이 이제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바로 어제 이제 11월 초인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하는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동향만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10월 초에 급락을 다소 만회를 하고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번 주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 투자 심리가 다시 취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은 것이 이 투자 심리에 나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올해 저점이 이제 4월에 기록한 7만 6천 달러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거의 10만 달러 위에서 가격대가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월에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가 약 9만 4천 달러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균 가격을 이제 10만 달러로 봐도 무방하지만 이제 그 연평균선을 이제 깨고 밑으로 들어간 것이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하락세가 계속되고 상승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연기준 하락으로 돌아설 우려까지도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이제 ETF 유출 현황입니다. 이제 자료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화면에서 이제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일주일 연속 이제 뒤에 30일 차트인데요. 뒤에 이제 최근에 그것이 이제 화면의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왼쪽이 보면은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유입인데요. 이렇게 일주일 연속 유출을 기록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계속 시장을 진행하면서 이런 차트를 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이는 무엇이냐면 개인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시장이 취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 시장이 그나마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네, 6거래일째 좀 기관도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을 더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살짝 짚어주셨지만 20만 달러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좀 힌트를 주셨거든요. 그럼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좀 내려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20만 달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목표는 다음 이제 추정가는 어디입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겠죠. 예.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20만 달러는 불가능하지만 어디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보면요. 특히나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사실 이제 10월 초에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20만 달러가 그래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아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 11월 초에 한 번 더 하락이 일어나면서 20만 달러 불가능에 가깝다는 20만 달러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가정으로 미 연준이 이제 앞으로 매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유동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20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시장 투자 심리 개선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따라서 20만 달러보다는 12만 달러 정도를 이제 연말에 우리가 봐야 될 목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맞춰서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를 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심 개선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